아까 제가 공무원에게 무슨 네. 얘기를 해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사람이 모르잖아요. 파악하죠. 그래서 알아서 그냥 우리 주민들이 이게 그거를 잘 알아서 우리가 시와 우리가 분류를 해서 지리서를 적어낸다는 개에서 몸이 부리면 그건 지연되면서 그래서 공수마리를 시장에 한번 들어갔다고 이게 하고 공무원이 징계를 예, 그 충주시 기자연합회 공동 취재반의 김의상 기자라고 합니다. 예, 최내원 위원장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2019년 4월 3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이제 원구성이 돼서 위원장님이 되셨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 기자회견도 가지셨잖아요. 예, 그 가지신 이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 저희는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서 나중에 다른 타 지역에 도시 재생하는 곳보다도 더 잘해서 그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2, 제3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딸 수 있으면 딸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아니 어떤 계기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충주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주민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게 지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더 큰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확한 의사를 준비해왔던 과정과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지금 떠도는 루머나 유언비 같은 것도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이게 지금 충주시가 몰래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그랬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각 언론사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지니까 항의성 기자회견이었잖아요. 뭘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본 기자가 질문도 드렸고 또 제가 또 건축주 한전연수원 전소유주 하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그때 당시 조보영 김원식 의원 그리고 홍진영 의원 김나구 의원 이렇게 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것도 다 들으셨고 뒤늦게 이제 이런 심각성을 알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한 번쯤 김원식 의원님이나 여기도 최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또 의회를 방문하셔서 조정곤 의원도 있고 우리는 절대적 절차를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 공청회도 했고요. 의회 전체 간담회도 했고요. 예? 그래서 10월 8일 날 지난해 10월 8일 날 선정이 됐잖아요. 302호. 그죠? 그러면 작년 12월에 야 내년부터 해야 되니까 빨리 해라. 그래서 전체 간담회 때도 의원들이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때 7월 23일이었거든요. 19명 의원이 전체에 있는데 그때 참석하셨나요? 아니. 안 했죠.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하고 19분들을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어요. 사업 설명회를.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7월 18일에는 수안보 면사무소에 이렇게 주민분들 모시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도시재생 예. 같이 그죠? 예. 사진에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최지원 의원님은 계세요. 김원식 의원님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정 활동이 바쁘셨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요 때는 없었는데 7월 23일, 요게 18일자예요. 수안보 면사무소 했던 것 같아요. 7월 23일자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 한전연소는 매매 의향서 받아가지고 27억에 39억 감정가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올려서 국토부에다가 승인받아서 선정이 되면 바로 될 수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다는 거는 네. 어차피 네.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알고 있다는 건 그건 잘못 알고 같습니다. 하여튼 네.
그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본인은 알겠지만 저희가 뭐 별도로 연락하고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예. 그걸 알고 있었는지는 뭐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최 위원장님도 4선씩하고 또 초선이신 최재현 의원님과 지역구에 또 특별하게 두 분이 계세요. 예. 예? 근데 그런 분들 도움 받아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될 텐데 주민협의체에서 그걸 의원님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금액이 27억인데 그걸 왜 7억으로 깎으라고 그랬는지 또 만약에 의원님이 그랬다면 우리 최내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계시고 있어요 지금. 이 가격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네. 김원식 지금도 자꾸 거론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처음부터 그 의원님은 네. 우리 그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예. 그 대신에 본 의원이 나가서 거기서 이런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회의나 이런 거 참석을 네.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월 8일 날 2019년 10월 8일 날 국비 대상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요거 선정만 되면 우리 김원식 의원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이 참 뭐 이렇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땅을 여기를 이걸 해라 저걸 하라 관여를 하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 관여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죠? 맞죠? 예. 예. 근데 2020년 4월 21일 날 SK 주유소 사장님을 제가 그 전에 만났거든요. 예. 김원식 의원님하고 통화한 걸 녹취한 걸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먼저 전화가 왔어요. 나 김원식 의원인데, 잘 지내지? 그거 땅 팔 의사가 있어? 없어? 주유소. 저는 뭐 가격만 주면 팔지요. 아이고, 알다시피 이게 감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거래가하고 이런 거하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현 주유소 사장님이. 근데 4번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됐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야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듣고 그 파일은 전해줄 수가 없대요. 정보통신법 위반 때문에. 관여를 했어요. 그건 지금도 꼭 갖고 계세요. 여기 가져와서 궁금하면 다 들어보시면 다 들려줘요. 그러고 나서 4월 23일 날 이틀 후에 홍중화 과장이 그 주유소 자리를 찍어줬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주유소 자리예요. 노란 표시. 요게 파란 게 물탕 와이키키 앞인데 요거를 사라고. 그래서 요게 좀 가깝지 않냐?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요거 19억 들여가지고 주차 몇 대 되냐면 35대 됩니다. 예? 19억 들여서 주차장 조성까지 하려면 또 한 몇억 들겠죠. 이거 철거해내고. 이래야 될 겁니까? 저래야 될 겁니까? 그리고 여기 건너서는 요 빨간 점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 외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하지 말아라. 여기는 뭐냐면 684평인데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요거는 한 70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자고 벚꽃길 하고 뭐 조격 시작점이니까 그랬더니 하지 마. 7억 깎고 20억, 27억 너무 비싸 건물값. 뜬금없이. 그랬던 거거든요, 이게. 제가 단독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로얄 호텔 터미널 자리에 보면 그 6,000평인데요. 요게 뭐냐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이에요. 1680평을 매입을 했어요. 로얄 터미널 자리 일부를. 그래서 12대 주차할 수 있고 공원으로 만들어요. 네?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 끝 구속으로. 그럼 4,000평 남아있거든요. 차라리 이쪽 4,000평을 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한 500대 되는데 주차. 매입가는 한 28억, 7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까 저 조합장님들 말씀드렸지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그건 뭐 농협마트 주유소에서 주유 서비스 하면 되니까 일체적으로 그건 뭐 연차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지원 의원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주차장이 그 주유소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요? 그 시에서 주민협의체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협의한 거죠, 회장님? 예, 그죠? 협의가 되는 거예요. YTT 앞에 하는 게 좋겠다. 가격면이나 뭐 가성비, 그죠?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주유소 자리도 좋지만은 YTT가 기존에 공모할 때 거기를 선정해서 등록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은 조경로들이라든가 앞으로 다목적 실내 체육관 컨벤션 개념을 하는 그런 자리에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 재생에서도 그걸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은 뭐 제가 정확히 파악은 이렇게 아직 거래가 안 된 거니까 모르지만은 차 대수나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그가 지금의 언안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보 면사무소 이제 청사 이전이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좀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 계획이. 그리고 약 한 85억 정도 들거든요.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는데 3층짜리. 그런데 차라리 그럴 돈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터미널 자리 4,000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청사 건물하고 법정 주차대 수하고 그러면은 한 1,600평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1,500평 정도. 그러면 2,500평이 남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2,500평이면 주차대에서 한 250대에서 60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0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500대. 국토부 가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의사를 내고 효율성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변경은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알아보니까. 그 청사 이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사 이전은 지금 그때 당시에 저도 자세히 기억은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면사무소 현 위치를 풀피 작업을 해서 앉힐 수 있는지 저는 면장이나 우리 도시재생이나 협의체한테 일단은 설계를 해봐서 거기가 앉힐 수 있으면 거기다 앉히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2의 제3의 구조 검토할 필요는 있다. 제가 그렇게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로얄 터미널 자리 좋지 않겠습니까? 서도 좋고 또 우리가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더 좋은 부지로도 갈 수 있는 거지 꼭 터미널 부지라고는 찍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2시간 전에 그 관광협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물탄공원 자체가 거기서 모든 행사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수안본천 축제, 옥수수 축제, 토요 이벤트, 그죠? 그리고 벚꽃 노래 할 때도 딱 걸어 들어와서 일단 거기로 집결이 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네. 저희들이 여기 누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 그 물탕공원 쪽에 발전이 되고 관광객들이 그 상로 호텔 주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수안보 지역에 있어서도 낙후 지역을 개발을 하자. 네. 어차피 이 돈이면은 수안보 거기 중심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네. 그 중심지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 북쪽으로다가 올려서 여기를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더 높겠다 싶어가지고 네. 설계 내역에 있어서는 레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레드라인 안에 예. 여기가 한전연수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전연수원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레드라인 바깥에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네. 그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를 변경시켜야 된다, 이걸 또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 되면 저희들은 또 또 한 번에 제가 회의를 다시 해야 한번 되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다 보이시죠? 이 노란 거. 그죠?
그리고 주민협의체 여기 계신 분들이 요 파란 지역이 좋다고 주차장 그렇게 선정하신 거잖아요. 요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요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래요. 요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세 군데 여기 의원님이 찍어주신 데는 안 판대요. 여기는 공무원들이 다 확인한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저기를 하시는데 지금 주차장이 이게 안 맞는데 여기서 결정하신 선생님께서도 회의 참석하셨죠? 그렇죠. 여기가 좋다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행복이 충주시에 그분들이 이게 안 맞는데 하지 말래요 이거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그래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를 부결을 시켰어요. 사지 말라고. 3월 19일 날 의회에서요. 그래서 이걸 안 판다는 거 어떻게 억지로 사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35대예요. 예? 19억 정도 주고 사서. 그죠? 이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외지역이에요. 몇 대 되지도 못해요. 밭이거든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설계 변경되고 여기 도시재생법 15조, 20조에 나와 있는 법에 잠시만요. 법에 설계 변경을 해서 논청사도 이쪽으로 옮기고 주차장 300대를 댈 수가 있다니까요. 예? 86억 들여서 연총사 어차피 여기다 저도 86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어요. 네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다라면은 네. 우리 저기 주민협의체 내에서 네. 회의를 해가지고 예. 기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제 의견이 아니고요. 예.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 수만보 주민 몇몇 상인들한테도 제가 여쭤봤고요. 예. 또 시에도 제가 좀 얘기 좀 나눠봤고요. 네.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해봤더니 네. 너무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주민협의체에서 그거는 이제 외부 사람들의 어떤 얘기가 돼 네.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예. 어떤 얘기든지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가나 다라에 대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일반 저기 위원회가 구성이 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저쪽에 찍어놓은데 네. 물탄공원하고 면총사들 그냥 원하는 대로 가길 아니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는 게 예. 아니라 절차상에는 분명히 투명성과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그런 네. 우리 기자님의 의견이 있다라면 그 의견을 네. 주민협의에 반영을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 의견도 괜찮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인은 우리 수안보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다가 발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움직이면 돼요. 우리 그 최지원 의원님이 네. 그 아까 말씀했는데 최지원 의원님도 반영 의견이 좋다고 네. 또 본인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결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도 뭐 여기 해라 저기 해라가 누군가 건들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주민협의체가 예. 딱 결정한 걸로 가져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거니 반대 아닌 반대를 의회에서 하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협의체에서 충분히 협의를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네. 이거를 결정이 됐는데 네. 근데 이게 모든 거는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가 위주가 돼서 위주가 되는 거죠. 예.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기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이거 다 공모돼서 선정이 된 건데 국토부하고 네. 저 이시종 지사님도 해서 도하고 다 서로 점검해서 해준 거잖아요. 현재 그렇게 돼서 절차상 문제 없이 다 네.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의회라든가 어느 일부분에서 이거를 안 된다 반대하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건물이 27억인데 비싸다잖아요. 그럼 이게 7억 깎고 오라고 해서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저기 아까 YTK 앞에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을 다 했는데 그것도 야 도심에서 너무 멀어요.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거 이거는 다른 데를 5 군데를 결국은 찍어줬잖아요. 문제는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아무리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도 네. 의회나 이쪽에서 반대를 하면 결국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 주민협의체가 아무리 뭐 좋은 안건을 가지고 가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부결되는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법에 2019년 8월경에 이제 문재인 정부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지난 뭐 4대강 특별법 만들지 이게 특별한 법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이 왜 전국에 이제 좀 낙후된
발전이 안 되는 데를 좀 발전을 시켜라.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올리면 웬만하면 해줘라. 그래서 진짜 어렵게 된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 안면 주민협의체가 충분한 예. 토의를 거쳐서 예. 했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아 여기보다 조금 더 예. 나은 때가 있으면 당연히 변경을 할 수가 있죠. 더 나은 지역이 있으면. 그럼요. 그런데 이걸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주민협의체는 우리가 뭐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예. 해봐야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돼버렸다고 지금. 그건 뭐 글쎄요, 그걸 그렇게 필요가 없게끔 만드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게 어딥니까? 선생님? 진짜 어디라고 모르고 꼭 집어서 말할 필요 없지만 말해주셔야죠. 사실은 네. 우리가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수요일날마다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해서 이걸 안건을 만들어서 해도 올라가면 이게 부결되면 회의 자체가 우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돼버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밖에 결국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공조직화고 해서 계획도 만들고 추진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부터 만들어서 작년 10월 달에 관리행동하고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위원님 말 맞습니다. 또 준비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은 또 못하는 거고 또 우리 내통신 김희상 기자가 이런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복귀도 보고 기준도 봤을 때 향후에 진행할 때 이런 안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자의 의견도 하나의 수렴일 수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때 결정은 또 여기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좋은 안으로 해서 결정을 또 있는데 의회로 올렸다. 그럼 의회에서 또 브레이크 잡으면 또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기사로 해서 금방 좋은 포인트도 하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협의체에서 주민들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 모여서 급급한 내 개인이 다 제끼고 와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또 의회 통과되는 내용이 또 있다면은 진행하다가도 또 부결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기자님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지금 여기 수안보 누질 재생 사업이 보류가 되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낮춰서 하고 어르신들 더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법적으로. 그거를 지금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좀 질문하신 것들.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느냐 네. 이 질문을 예, 하시는 우리 거죠. 저희 입장에서 더 답답한 거죠. 예. 오히려 기자분들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삶을 유지해 나가는 예.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지 사업이 방해가 되고 지연이 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더 답답하고 저희들이 어떤 진행 안 되는 상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예, 일단 수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기사를 좀 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작년에 10월 8일 날 선정되기 전에 도시재생특별법 15조하고 20조에 그 주민들 공청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안보 면에서 했고 또 충주시 의회에도 보고하게 돼 있어요. 했어요. 10월 8일 전에 7월 23일까지 했고 공모사업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8월 2일 날 했어요. 그래서 8월 21일 날 수안보 도시재생 관련해서 평가위원이 4명이 왔다 갔어요. 그때 시의원님 최지원 의원님하고 김원식 의원님 아마 현장에서 설명하는데 같이 있었죠. 거만. 예. 사당하고 왔을 때 다 계셨죠. 예. 그래서 한전연성 건물은 이렇고 또 주차장 예정 부지는 그렇고 또 수안보 면사무소 이전 부지는 여기입니다. 다 보여줬죠. 확인했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8월 29일 날 이제 부지 매입비 포함해가지고 의견해서 딱 해가지고 10월 8일 날 거쳐서 이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7월 4일 날 매매 의향서 제시를 했어요.
33억, 30억, 28억 뭐 이렇게 하다가 주인이 좋은 일에 좀 보탬이 되게끔 도와달라고 우리 저 최내 위원장이나 또 시에서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주민분들이 그래서 27억에 매매해주겠다. 매매 위항서를 사전 계약서 같은 거를 딱 써줬어요. 그걸 첨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용도 다 알고요. 예.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올 그 12월에 충주시 의회에서 예산을 부지 매입비 하고 건물 매입비 30억 하고요, 그죠? 시설비 그 외에 시설비는 20억은 일단은 주차장 매입 그걸로요, 저쪽 와이키키. 그래서 충주시가 의회가 작년에 12월에 통과시켜줬어요. 네. 써라, 사라. 네. 그래서 2020년도 당초 예산에 왔어요. 그랬다가 2020년 3월 18일에 임시회가 개최가 됐는데 도시재생과 관련 부서 과장하고 팀장이 가서 얘기를 행보기에다가 이제 위원장님하고 뭐 의원님들한테 저기 19일 날 전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긴급하게 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국토부하고 공무원이 왔습니다. 빨리빨리 사업 진행하라고. 예.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최재 의원님. 그죠? 예.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모 의원님이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그거 안 돼. 주차장 너무 멀어. 그리고 건물값도 너무 비싸. 27억, 아유, 너무 비싸. 야, 그거 저 15억 3천인가 얼마에 경매 받았는데 12억이 남는데, 에이, 안 돼. 더 깎아 와. 7억. 이렇게 얘기했죠. 의회에서. 그거는 제가 행복복지위원회가 아니고 예. 심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잘 우리가 네.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네. 그 50여 예. 토지 30%서 예. 그거는 갑자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그 공식적인 회의는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8번 공청회 2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예. 외에도 예. 수없는 회의를 해서 사실은 이 섹터 안에다가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공모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여기다 주차장을 왜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논의를 해서 했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왜 거기다 하냐고 거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저희한테 와서 이거 왜 주차장을 여기 했습니까? 물어보고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옳다고 봐요, 사실. 근데 예.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 머니까 이쪽으로 하십시오. 이거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 의견을 무시한 건 맞아요. 저희가 그럼 회의를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처음부터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떤 주민협의체가 주가 돼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웠고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랬으면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멀다 생각에 멀다 그리고 뭐 이렇다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면 저희 주민협의체에 와서 이 주차장이 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으며 아니면 이걸 안으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그러면 옮기는가 이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 머니까 다른 데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 그럼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재가 잠깐만요. 되면 요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드렸잖아요. 선정만 되면 시의원이 여기에 사업에 개입을 하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에서 선정만 된다면 되고 나서 나는 본인께서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관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자회견 때도. 그거는 예. 근데 관여했는데 그분이 관여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수안보 주민들이 지금 이게 혼란이 왔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김헌식 의원님이 그거를 반대를 했는지 어차피 행복복지위에서 그게 나왔던 얘기지 예. 그 안에서 어떻게 논의된 거는 저희는 모르는 거고 지난번에 그 음성 보도됐던 거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거기서 들었는데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왜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결정은 행복복지위에서 결정을 해서 어차피 지금 이 사태가 온 거고요.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한 거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아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는요 여기 다 계신 데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주민협의체가 주체는 이 사업의 주체는 주민협의체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고 충주시는요 주민협의체를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돈을 대신 받아서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건물, 땅, 시설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충주시 의회는요 여기 도시재생 특별법에 15조, 20조에 보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의견을 제시한 게 없어요. 주차장이 이게 아니고 여기로 해라. 그럼 그때 당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여기 법에 있어요. 특별법에. 근데 제시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시켜야지 승인 내야지만 예산이 가니까 왜 갑질을 하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건 어차피 이게 전체적인 이슈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네. 어차피 저희가 네. 바로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붉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왜요? 뭐가 붉어지는데요? 아니 그거 갖고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냥 시의회하고 시하고 그냥 그 원활하게 관계가 끝나면 어차피 우리 사업은 계속 될 줄 알고 있었던 안 돼요 그렇게. 부분이었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6월달에 어차피 그 예산이 올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됐던 부분이고. 올리지 말라 그랬대잖아요. 맞죠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사특위 끝날 때까지 주차장 매입 이거 추가 예산 20억 그거 올리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안 올린 거잖아요. 오늘 개원했어요. 의회가. 그거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위원장님 아셨잖아요.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번 6월 회계에 안 올린 거는 맞습니다.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린 거. 그거는 안 올린 건 맞습니다.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아니, 그죠? 그거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건 누가 또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의원님. 누가 올리지 왜 올리지 말 충주시에다가 지시하는 건 누군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여기 수안문 누지 사업에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의회에 우리 사업권을 상정해 가서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팀의 특위를 예. 하고 있어요. 예. 특위를 하니까 6월달은 좀 올리는 게 좀 그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에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안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특위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기간? 3개월이라니까요. 투기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까 저 기자님 말씀대로 3개월이라는 또 거기서 좀 미진하다 또 3개월 또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럼요. 그렇게 되면 6개월이면 그 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은 현재 그냥 본 상태로 네.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다 바꾸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금요일 같은데 마무리하고 집에 다 가정에 가고 싶지만 지역협의체 주민분들, 위원님들한테 와서 말 그대로 우리 요 내통신 김 실장한테도 쭉 설명하자 대충 아시겠죠? 예? 이거 다닐 때마다 얘기합니다. 사람들 너무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학교 들어서 이제 애우는데 이 위원님들이 거의 설명이 하듯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잘못은 일부 있어요. 그거를 빨리 완화시켜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원활히 비행됐으면 하는 것도 저희 마음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어해든 시든 마무리가 돼가지고 원청과 휴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최내전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빨리 돼서 다른 지역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뺐고 2020년도 계속 뽑습니다. 모범이 위해서 견학 가고 또 위원님들이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아니라 도로 이 사람들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요걸 반영했는데 이런 모범적인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자꾸 브레이크 잡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죠? 또 다른 의견 만들어서 하면 이거 또 오해해서 또 부결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될 수 있고 제가 볼 때 위원님 할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저희가 기자분들이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협의체에 진행 안 되고 이런 것도 위원장님이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위원님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달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는 여기 의원님들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두 분들도 현장에 자주 나오셔서 관여하는 거하고 조언하고 방향 제시하는 건 틀리거든요. 그런 거는 협의체 분들한테 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랑 그런 역할은 꾸준히 해서 빨리 이게 싹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취재차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앉은 의원들이 지금 바보들만 앉아 있는 거야.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는 걸 기자님이 얘기하셔갖고 지금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지금 아무것도 모르던 거야. 그렇다면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누가 줘야 되느냐?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떤 취지의 방향도 나오는 거지.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아까 얘기 다시 나왔지만서도 방향을 제시해도 틀어주고 방향을 제시해도 틀어주는데 저쪽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줄 것이냐? 위원장이 질 것이냐? 의원들이 와서 의원들이 의회 사무실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장이 우리한테 그런 내용을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개최 방안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거 왜 이렇습니까? 왜 반대합니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때는 시의회나 이런 데서 어떤 내용이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 위원장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놓고 여기서 상정을 해서 다시 의회로다가 이거를 그 내용을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린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을 올렸는데 저기서 빠꾸 나니까 빠꾸를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자체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의원들은 뭐를 알고 있느냐면 도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국가별로 다 사람을 모집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이렇게 나가자 이거밖에 몰라요.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떨어졌는지 이런 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바보들만 앉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나름대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여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가지 않지만 수안보라는 자체를 주민주도형 사업교도 성공해서 제2의 또 도시를 부각났고 그 밑에 영호남에도 영남 쪽에도 두세 군데 또 성공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선생님 이제 뭐 네. 어떤 지금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네. 주민협의체 이제 네. 다 이건 답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의원님한테 좀 제가 네. 질문을 들어갈게요. 끝으로 너무 시간을 또 뺏어서 안 되니까. 의원님 이게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고 있었고 또 이번 조사특위에 일부러 또 들어가셨어요. 우리 최지원 의원님이 산건 이쪽에 계신데 수안보가 걱정이 돼서 빨리빨리 이거를 정리 좀 시키고 뭔가 하려고 들어가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뭐 이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고충을 갖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또 시장님한테도 가서 통합당 뭐 민주당 같이 통합당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가서 또 사정도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이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지금 이제 뭐 조사특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본 3개월입니다 기간이. 그리고 또 연장 사유가 되면 다수의 19명 원구성의 50% 10명만 연장하는데 찬성을 걸어주면 또 3개월이 또 연장이 됩니다 법으로. 그래서 의원님께서 뭔가 좀 주민들께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사특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3개월 이런 뭐 우리가 의회 특위에서 했다더라도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이 언론 마무리돼서 수안보 도시재생이
공개대에 올려서 이게 2024년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잘 돼서 수안보 정말 경관이나 또 강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302억 8,300만 원 예산인데 빨리빨리 진행돼서 이게 잘 마무리되기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최대한 우리 추진위원장님 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다 답답해하시고 오늘 이런 어떤 특별 취재반으로 인해서 충주관내도의 언론이지만 요 계기로 해서 좀 몰랐던 것도 알게 되셨다고 이제 뭐 좀 그러시고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럼 다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뭐 여기 계신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또 저쪽에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매주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저번 엊그저께 회의하면서는 6월 달에는 어차피 뭐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됐고 만약에 7월 달에도 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특위를 하든 그거는 그 의회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이 도시 재생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못하게 7월 달에도 그렇게 한다면 저희 주민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를 하겠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은 사실상 의회나 시나 이런 쪽에서 우리 일이지만 그쪽에 어차피 관련돼서 잘 되기를 바라고 원활하게 가기를 바랬었는데 그걸 인해서 더 늦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도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어제 그런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7월을 맞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안보 농협 마트 옆에 있는 그 카센터하고 있는 그게 4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수안보 농협이 지금 그 주유소가 없죠? 예. 예. 혹시 그 인수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금 인수를 하면 좋죠. 근데 네. 여력이 문제죠. 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저희들은 관심이 거기까지는 400평인데요. 약 그게 한 18억 5천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이제 좀 뭐 경제사업 부분인데 뭐 좀 재정이 어려운 거죠. 예, 뭐 김치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양념 김치도. 네, 좀 아킬레스 거는 예. 나도 많아서 좋겠고. 아니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김한식 의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5곳을 찍어줬어요. 사실 거기하고 그 바로 도로 건너편. 예, 그래서 제가 왜 수안보 농협에서 그 경제 사업을 해서 면세유도 좀 팔고 여기 뭐 어쨌든 도심보다는 도심은 일부 도심인데 그래도 농업민들 많고 또 복합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수안보가 좀 급부상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들 많았는데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군요. 여건이 이제 허락이 되고 조건이 맞으면은 그런 경제사업은 또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게 예. 워낙 좀 그런 만족하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 되고